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박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호칭해왔던 MBC, 하태경 의원에게 박근혜 씨 호칭 문제를 지적받고 심지어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 측으로부터도 박근혜 씨 호칭 사용에 반발을 샀던 MBC가 19일 기사 성격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가 아닌 전 대통령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며 그동안 박근혜 씨로 표기해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방송 윤리도 없는 좌파 선전선동의 MBC. 공영방송은 없고 채널A 사건의 공범이 MBC. 경찰 사칭하고 취재해서 취재 윤리도 없는 MBC.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욕한 좌파용 방송 MBC는 공중분해가 답.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꼬박꼬박 위원장이라 호칭하는 모 같은 어용 방송국. 그래서 MBC 방송 안 본 지 5년째이다. 더러워서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간판 쳐달고 국민 열세 쳐받아 먹고 있는 MBC,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부르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 당장 공영방송 반납하고 스스로 민영화 선언해 좌파 전용 방송이나 하길 바랍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김태흠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해 온당치 못했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충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까지 갈 사안이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당시 너무 국민 정서가 감성적으로 흐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그러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런 걸 두고 양비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과거사 진상위원회까지 처만들어 100년도 훨씬 지난 동학농민 사태까지 진실을 밝히자고 생난리치고 뇌물 증거가 나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수까지 재조사하자는 꼬라지를 보고도 이런 소리가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인가요? 아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그 억울한 측면이 무엇인지 밝혀내 바로잡고 가야지 무슨 탄핵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지 김태흠 의원의 마지막 워딩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김태흠 의원 주장대로 해버리면 잘못된 역사적 과오는 반복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마련될 사법체제에서 헌재의 탄핵 과정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돼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고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그렇게 되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골수 좌파들은 그 누구도 문재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재인 혼자서만 정신승리 참호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젠 문재인 참모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강요들도 그냥 정신줄 놔버린 건가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격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이네. 코로나로 돌아가시거나 후유증 앓는 사람들 생각하면 결코 저딴 소린 못할 텐데. 5년간 정부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았다라며 지금도 확진자 매일 10만여 명 나오고 있어 문재인하라고 힐난했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 씨 검거를 두고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이전 건이나 장관 후보자 문제 등 이런 시기에 2019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 왜 전면에 나온 건지 궁금하더라며 장관 후보자들도 정호영, 한동훈 둘만으로 좁히고 있다. 이슈에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양이 원영은 글을 8차례나 수정을 반복했는데요. 수정된 내용의 글 역시 워낙 똥같은 글이라
소개는 생략토록 할게요. 여튼 양희 의원의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뭔 X소리냐. 도주 중인 살인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게 전면에 떠야지. 추하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이딴 음모론 늘어놓느냐. 댁내 가족이 저런 비극당해도 정치병에 중독돼서 그런 소리 하실 거냐 등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양희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린 뒤 이틀간 8차례 수정했지만 문제가 된 내용은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정치병에 걸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제부터는 현재 최고의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소식들입니다. 검수완박이 과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형 사건을 덮을 수 있을까요? 검찰 고위 간부는 권력자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상설특검을 수십 개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발악해보았자 결국 법무부 장관이 될 한동훈 손에 모든 게 달린 건데요.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18일 오후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달빛 소나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씨, 제발 좀 유체 이탈화법 엿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과정들이 국민을 위한 걸로 보이나요? 또 국민들은 문재인이 검수완박을 찬성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나 밝히길 바랍니다. 한편 문재인과 만나서 뭔가 단판 지을 것 같았던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에게 되레 설득당해 총장 사퇴를 철회했습니다. 김오수 이 양반도 배알은 더럽게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김오수의 어쩡쩡한 처세가 검찰 조직에서 더 개무시당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과연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 일동들이 김오수의 말을 들을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과 김오수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으로 의심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하루 만에 김오수 총장과 대검의 입장차가 충돌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7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8일 문재인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오수 총장이 기존 검찰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검이 즉각 해명하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 부활을 전제로 했지만 김오수 총장이 수사권 폐지를 언급하자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 및 수사권에 관련한 부분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까지 자청했던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을 만난 뒤 생각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중대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게 검찰 내부의 의견이었는데 총장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던 윤석열 인수위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용호 간사 등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13개의 조항은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법원 행정처는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
소급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에 인수위는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대법원 산하법원 행정처에 반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이용호 간사 등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자기 정부의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휘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측은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지금처럼 민주당 빼고 모든 기관이 국민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겠죠. 우리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인수위가 이처럼 입법 쿠데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 차단,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해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결코 검수완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 가능해 신구 정권 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출신 의원도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시작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혜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괴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 상황에 적합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